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경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의 모임 원칙과 상식, 오늘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출범을 했습니다. 조홍천, 이원욱, 김종민 그리고 윤영찬 의원 4명이 지금 우선 이름을 올려서 출발을 했는데요. 이 오늘 원칙과 상식 모임이 공식 출범한 것은 반 이재명 모임이 공식화됐다, 이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동안 지금 사실은 비명계 의원들이 개별 대응을 해왔죠. 개별 대응을 해왔는데 이제 모임이라는 이름, 원칙과 상식이라는 모임 아래서 한 목소리로 공동 대응하게 됐다. 한마디로 집단 행동을 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당분간 시간이 조금 흘러가면 참여하는 현역 의원들 수도 조금 더 늘어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이 원칙과 상식 오늘 모임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기국회가 끝나고 지금 총선에 본격 돌입하려면 한 달 정도 남았죠.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 한 달 동안이 민주당이 변화와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기간이다. 그 기간 내에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가 앞장서서 변화와 혁신을 도모해라. 이재명이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가 결단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근데 이제 당장 앞으로 이 원칙과 상식이 당내에서 목소리를 계속 내기 위해서는 지금 현역 4명으로는 뭔가 부족하죠. 그래서 참여 대상이 조금 더 늘어나야 하는데,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명의 현역 의원뿐만 아니라 이름을 밝히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은 밝히지 못하는 사람들 40-50명이 지금 우리가 뜻을 같이 하고 있다. 그 중에서는 현역 의원들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여하에 따라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모임이 충분히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요구사항을 내놨는데, 당이 도덕성을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당내 민주주의도 회복해야 되고, 비전 정치를 회복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도덕성이나 당내 민주주의, 이런 모든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죠. 이재명 대표가 한결같이 이재명 대표 없는 것들을 이재명 대표의 부족한 점으로 지적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당내 강성 팬덤 정치, 소위 말하는 개딸들 얘기죠. 개딸 전체주의와 결별을 해라. 그리고 김어준 유튜버와 같은 강성 유튜버의 출연을 금지시켜라, 의원들. 강성 유튜브에 출연하는 의원들에게 공천시 페널티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 의원이 강성 유튜브에 출연하겠느냐. 그 정도 의지를 이재명 대표가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특별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재명인의 마을 이장직을 사퇴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개딸들과 결별하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방어에 당을 지금 동원하고 있는데, 이런 일도 당장 멈춰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원칙과 상식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향후 전망을 한번 해보면, 일단 4명으로 출발했습니다. 4명으로 출발했지만 향후 다른 비명계 의원들이 속속 합류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위정교사 혐의에 대해서 법원에서 분리 심사키로 했죠. 그렇게 되면 분리 심사키로 함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위정교사 혐의 자칫하면 총선 전에 지금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고, 총선이 지나더라도 아마 위정교사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최종 결론을 내리는데 1심 선고가 나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거의 일관된 전망입니다. 만약에 1심 선고가 나오면 유죄는 지금 확실시 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형량이 굉장히 센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재판 리스크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큰 민주당보다 더욱 똘똘 뭉친 민주당이 지금 절실하게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공천 과정에
뭐 한꺼번에 비명계를 쳐내면 소란스러워질 수 있으니까 단계적으로 하되, 하지만 철저하게 비명 인사들을 색출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그런 전망이 가능해 보입니다. 비명계 인사들이 섞인 100명보다 확실하게 우리 편인 10명이 더 낫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원칙과 상식의 문을 두드리는 비명계 인사들이 계속 줄을 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당장은 홍영표와 전해철 뭐 이런 친문재인계 인사들, 그런 현역 의원들이 참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 이 모임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던 이상민 의원, 오선 중진이죠. 이상민 의원의 경우 민주당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더 이상 고쳐 쓸 수 있는 당이 아니다, 그런 수준을 넘어섰다, 이러면서 원칙과 상식에 참여하지 않고 나만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아마 조만간 탈당이라든지 이런 선택을 할 것 같네요. 이처럼 원칙과 상식이 집단 행동에 나선 가운데 비명계 의원들의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험지 출마 요구도 지금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현우 의원이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당내 대표적인 기득권자다, 그런 기득권자인 만큼 험지에 나가서 출마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 출마해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한다면 나도 당장 험지로 출마하겠다. 이재명 대표가 절대로 경북 안동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뭐 알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얘기를 했고요. 김두관 의원도 또 이런 얘기 다시 또 했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이미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에 대해서 험지 출마하라는 요구를 진작에 했었죠. 다시 또 페이스북에다가 당의 승리를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험지 출마 결심을 해야 된다. 이재명 대표가 험지 출마 결심을 하는 자체가 중대한 총선 전략이다. 선거에서 자기만 살고 또 자기만 당선되겠다고 고집하는 순간 선거는 망하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두관 의원은 좀 더 심한 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계양을 보궐선거, 그리고 당대표 선거, 또 사법 리스크 때 다른 방탄국회 이런 과정에서 한 번도 이재명 대표가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 지금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정면으로 꼬집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로서는 좀 많이 아픈 부분이겠죠. 그런데 김두관 의원은 사실은 범친명계로 분류됐는데 아마 총선 이후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친명계 당장 철통방어에 나섰습니다. 박찬대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죠. 지난번 이화영 경기부지사, 구속 중인 이화영 경기부지사의 입을 막기 위해서 측근들을 만나서 입단속을 하다가 들통이 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박찬대 최고위원, 이원욱 의원은 삼선 중진 의원이시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보궐선거로 들어와서 지금 1년 조금 넘었다. 그러니까 0.5선에 불과한데 이런 0.5선에 불과한 사람을 기득권자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원우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기득권자이기 때문에 험지로 출마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데 반박한 것이죠.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당에서 기득권자가 아니라면 민주당에는 기득권자가 한 사람도 없는 셈이죠. 그러면서 또 박찬대 의원은 이런 논리도 내세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번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면서 그때 당시 계양 주민들에게 지나가는 선거에 나온 것이 아니다. 나는 지나가는 선거에 나온 것이 아니고 지방 정치는 경기도에서 시작했지만 중앙 정치는 인천에서 하겠다 이런 것을 분명히 천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지금 지역구를 옮길 수 없다. 이런 논리도 내세웠습니다. 정말 궁색한 논리죠. 이런 논리라면 이재명 대표는 애초에 이제 경기지사를 지냈죠. 경기도지사를 지냈는데 경기도지사를 지낸 사람이 경기도를 버리고 인천 계양을로 출마를 했습니다. 그것도 경기도에 선거가 없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집이 있던 분당에서도 그때 안철수 의원이 출마를 했었죠. 분당에서도 보궐선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분당을 포기했던 게 아니죠. 못 나갔죠. 혹시라도 지면 큰일이니까. 그래서 인천으로 도망을 갔었는데 지금은 또 그런
인천 개항을 해서 뼈를 묻겠다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서 그러고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압승을 했죠. 그 압승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 기세가 올랐습니다. 기세가 오르면서 당 장악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위정교사 혐의에 대해서 법원에서 서울중앙지법에서 분리심사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죠. 병합심사할 것으로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청천벽력이었을 수 있는데 어쨌거나 서울중앙지법의 분리심사 결정 이후에 지금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자칫하면 내년 총선 전 1심 선고가 나올 수도 있고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큰일이죠. 어쨌거나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같은 사법 리스크가 높아지면서 이 대표의 당 장악력에도 지금 균열상이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비주류 의원들, 오늘 원칙과 상식을 발족했지만 비주류 의원들의 목소리는 지금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당 장악력도 계속 약화될 수 없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활기찬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